오늘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선 안 알려주는 할리우드에서 조용하게 제작 중인 초대작들을 가져왔는데요. What is that? Oh my.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바다는 넷플릭스의 아픈 손가락 위쳐 시즌4인데 최근 드디어 첫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It's a wraith. Stand by. 일단 티저만 보면 연출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즌3까지 나왔던 주인공 헨리 카빌이 아니라 토르로 바뀐 상황이죠. 아시는 분들이 이미 많겠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나름 긴 역사가 있습니다. 원작 소설과 게임 팬들의 욕을 한 바가지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연인 헨리 카빌 혼자서 하드캐리에 흥행을 이끌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헨리 카빌은 소설과 게임의 팬이라 주인공 게롤트 역을 맡는 데 있어서 남다른 열정을 보였었죠. 하지만 제작진은 원작의 재현에는 관심이 없고 새로운 서사를 부여하면서 사실상 소설과 게임을 무시하는 듯한 오리지널을 만들어버립니다. 루머에 의하면 제작진 중에 원작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포함돼 있어서 이 사단이 났다고도 하는데 결국 위쳐 그 자체였던 헨리 카빌이 시즌3를 마지막으로 하차하게 됩니다. You're right.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으로 크리스 햄스워스의 동생 리암 햄스워스가 등판한 것이죠. 그리고 예고편 댓글창은 예상했던 것처럼 헨리 카빌을 찾는 목소리로 가득한데 그럼에도 첫 티저 영상 조회수가 300만을 찍을 정도로 관심은 큰 상황이라 퀄리티만 제대로 뽑으면 민심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위쳐는 시즌5가 마지막이라고 하고 올해 10월 30일 시즌4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인크래프트 2입니다. The Nether. 올해 7월 23일 제작 중이라는 소식이 처음 나왔는데 1편은 1억 달러 제작비로 9억 달러 잭팟을 터뜨리며 게임 원작 실사화 영화 중 흥행 랭킹 1위를 달성했습니다. Absolutely. 외화가 힘을 못 쓰는 한국에서도 130만 명을 동원하며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죠. 사실 게임 유저들이 멱살 잡고 흥행시킨 영화라고 해도 되는데 마인크래프트 게임 유저 수만 1억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흥행과 별개로 영화 자체는 호불호가 갈렸는데요. 워낙 스토리의 개연성보다는 게임 팬들을 위한 밈과 실사화 자체에 집중한 영화라 배경 지식 없이 봤다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신드롬에 걸리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치함은 10대와 20대 초반에겐 제대로 먹혔는데요. 그리고 영화보다 유명해진 치킨 조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뭔 카오스인가 싶은데 치킨 조끼는 게임에서 나오는 닭을 타고 다니는 좀비 몬스터입니다. 2000년대 초반 메이플 스토리 전성기 시절 크림슨 발록을 만날 확률보다 더 희귀한 히든몹인 치킨 조끼 캐릭터가 영화에도 나왔는데 Chicken jockey. 이때 누군가 잭 블랙의 대사와 함께 팝콘을 하늘로 던졌고 이게 틱톡에서 밈이 됩니다. 그 이후 급속도로 바이럴돼 미국의 많은 극장에서 10대, 20대 애들이 이 장면에서 미친듯이 팝콘을 던지기 시작하죠. 이 현상이 확산되자 흥행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지 감독도 영화를 재밌게 즐겨줘서 기쁘다며 불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대 애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관객을 영화가 끝나고 찾아가 칼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인크래프트와 틱톡의 메인 유저인 Z세대의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중 하나였는데 다행히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라 이 편이 나오면 안심하고 극장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인크래프트2는 CG를 생각하면 빨라도 내년 말이거나 내후년에 개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잭 블랙의 또 다른 영화 주만지4가 26년 12월 11일에 공개 예정입니다. 전작 두 편과 똑같은 감독, 배우 조합으로 시리즈의 피날레를 준비 중인데 드웨인 존슨을 앞세운 주만지 두 편 모두 대박을 쳤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전작 두 편이 각각 170만,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스토리나 작품성보단 드웨인 존슨과 케빈 하트, 잭 블랙의 케미와 현대 CG로 완성된 시각적인 볼거리가 핵심인 킬링타임 영화였죠. 첫 번째 편은 나름 재밌게 봤었는데 후속에서 살짝 뇌절 느낌을 보여주며 다음 편이 나올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계 영화 시장이 그렇듯 대박난 영화는 죽은 주인공을 복제해서라도 후속작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 1995년에 개봉한 로빈 윌리엄스의 주만지 1편은 엔터테인먼트와 작품성까지 겸비한 명작이었습니다. 오리지널 1편에선 주만지 속 세상이 현실로 쏟아져 나왔다면 드웨인 존슨 판에선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설정이 되며 영화의 스케일과 흥행을 블록버스터급으로 올려놓았습니다. Where's the rest of me? 그리고 드웨인 존슨이 최근 올해 11월부터 촬영에 들어간다고 한 만큼 마지막 피날레를 용두용미로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re not gonna make it. 다음은 어릴 적 OCN과 같은 영화 채널에서 주구장창 봤었던 아나콘다 리부트 영화입니다. Now we die! Okay, you're safe, I'm here! Holy 평점은 완전히 폭망 수준이지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킬링타임으로 이 정도 되는 영화 찾기가 요즘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제니퍼 로페즈와 아이스큐브 주연으로 캐스팅도 괜찮았고 특히 1997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아나콘다의 CG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만 실제 아나콘다와 다른 슈퍼히어로급 속도, 인간을 통째로 삼키고도 바로 소화해버리고 다른 인간을 이어서 잡아먹으며 판타지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 고증 측면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되죠. 아무튼 2009년에 아나콘다 4편 개봉 이후 16년이 지나서 리부트된 건데 컨셉이 골 때립니다. Let's reboot Anaconda. Yes. 잭 블랙과 앤트맨 폴러드가 주연을 맡았는데 데드풀처럼 제4의 벽을 뚫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처럼 아나콘다 영화를 보고 자란 아저씨들이 아나콘다 리부트를 찍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We've dreamed of making this movie ever since we were kids. 그리고 영화 제작을 위해 실제로 아마존으로 떠나게 되죠. 그렇게 얌전한 반려뱀을 데리고 촬영을 하는데 Action! Put your face right up next to the snake. 바로 참수를 조져버리고 CG로 뱀을 만들 돈은 없는 상황이라 실제 아나콘다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We have to go out in the jungle and find another one. 그리고 We're being hunted! 이번에도 역시 스테로이드 꽂은 아나콘다로 나오는데 리부트는 코미디 장르를 섞어서 현실 고증 비판은 없을 것 같죠. Oh my god, the snake! He's alive. He's right behind you! What the hell is all that there? It's a long story! Run! 주만지인지 아나콘다인지 살짝 헷갈리는 아나콘다 리부트는 올해 크리스마스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려 해리포터 시리즈의 최신 소식입니다. 이번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돌아오는데 올해 7월 시즌1 촬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영화 시리즈처럼 10년 동안 총 7개 시즌으로 마법사의 돌부터 죽음의 성물까지 다룰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Expecto Patronum! 이제 2020년대생들은 이 드라마로 해리포터를 기억하게 될 것 같은데 오리지널 해리포터 세대인 게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합니다. 기존의 영화 시리즈는 신인 작가였던 롤링의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원작 소설에 가깝게 그려낸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롤링 누나의 입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된 걸 보면 없어서 잘 된 것 같은데 촬영을 하기도 전에 캐스팅 논란으로 뜨거운 걸 보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우선 이 3명이 삼총사 역에 캐스팅됐습니다. 그런데 엠마 왓슨의 헤르미온느가 전혀 다른 인종으로 캐스팅됐는데요. Owl, loads of them evil little cockroach! Hermione, no! 실제로 책에선 헤르미온느가 백인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를 드는데 심지어 롤링이 1999년에 직접 그렸던 헤르미온느 그림이 있는데 백인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이긴 합니다. 한편 여기서 재밌는 건 헤르미온느라는 이름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오역이었던 만큼 이번엔 원래 발음인 허마이어니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Hello, Hermione. 따라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만 헤르미온느는 평생 엠마 왓슨으로 간직하고 허마이어니는 아예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건데요. Oculus Reparo. 그런데 이런 헤르미온느를 가뿐히 제끼고 최대의 캐스팅 논란에 오른 것은 바로 스네이프였습니다. We'll both have partners. Agreed? Tonight when we get back to the common room. 이건 빼박인 게 원작에서도 창백하다고 표현했을 만큼 가장 백인에 가까웠던 스네이프였기 때문에 팬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이게 모두 롤링의 입김이라고 보기엔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롤링의 가치관은 줄곧 논란거리이긴 했지만 인종 다양성과 관련된 논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PC주의자보단 백인 우월주의 논란이 있었던 롤링이라 유색인종 캐스팅은 롤링이 아니라 워너브라더스 쪽에서 나온 제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헤르미온느나 스네이프를 제외하면 해리포터나 위즐리, 덤블도어부터 해그리드까지 그나마 인종은 사수한 상황이라 예고편이 뜨면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리언 로뮬루스 2입니다. 24년에 개봉한 에이리언 로뮬루스의 후속 제작이 조용하게 확정됐는데 1편은 에이리언 시리즈 역사상 프로메테우스 다음으로 최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만 관객을 넘기며 에이리언의 힘을 과시했고 영화에 대한 평가도 준수한 편이었죠. 에이리언의 원초적 공포를 잘 살려내면서 새로운 크리처들을 등장시켰는데 바로 처음 보는 혼종인 오프스프링입니다. 진짜 불쾌한 골짜기의 끝판왕으로 실제 인간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검은 액체에 감염돼서 탄생한 괴생명체인데요. 에디 알바레즈 감독은 전작의 주인공 제인과 앤디가 그대로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던 미지의 세계로 갈 것을 암시했죠. 한편 팬들은 에이리언의 조상님 시고니 위버가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기대 중인데요. 1편 개봉 당시 알바레즈 감독은 재밌는 썰이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로뮬루스 1편이 성공한 시점에서 후속작에선 팬서비스로 나올 수도 있는 게 내년 1월에 바로 나오는 28년 2편에서 28일 후에 킬리언 머피가 처음 컴백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이죠. 터미네이터에서도 사라 코너가 복귀한 사례가 있어서 시고니 누나가 스케줄만 맞으면 얼굴이라도 봤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다른 에이리언 시리즈 에이리언 어스가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매주 1화씩 공개 중인데요. 호불호가 살짝 갈리고 있는데 우선 새로운 볼거리가 증가했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슬슬 친근해지려고 하는 제노모프에 더해 최초로 등장한 합성인간 사이보그와 새로운 외계 생명체들이 등장하며 기존의 기시감을 타파했죠. 9월 23일에 최종화가 공개되니 에이리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고 한 번의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대박인데 플레이스테이션의 레전드 게임 갓 오브 워 실사화 시리즈가 제작 확정됐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시리즈로 26년 3월부터 제작 예정인데요.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설명을 들어보시면 바로 기대하게 될 것 같은데 원작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중 가장 잔인하고 방대한 세계관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주인공 크레토스가 게임 그 자체라고 봐도 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모두 죽이는 신학살자 캐릭터입니다. 아레스, 포세이돈, 하데스를 참교육하고 심지어 올림푸스의 랭킹 1위 제우스와도 정면 승부를 조지고 모두 끔찍하게 학살해버리는 전쟁의 신이죠. 현재 공개된 시놉시스를 보면 전쟁의 신 아레스를 죽이고 새로운 전쟁의 신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나와 있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나머지 신들을 모두 학살하는 원작 게임의 피날레 3편 이야기로 곧바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화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크레토스 역에 드웨인 존슨 캐스팅 루머가 엄청 많았기 때문이죠. But he couldn't save himself.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팬들의 희망사항일 뿐인데요. 빡빡이 캐릭터로는 스타뎀이나 드웨인이 가장 유력한데 원작 캐릭터의 거대한 피지컬을 생각하면 드웨인이 압도적인 싱크로율을 자랑하죠. 드웨인 외에는 제이슨 모모아나 바티스타가 거론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이슨 모모아가 삭발하면 약간 코믹한 이미지가 있는 드웨인보다 크레토스에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 둘 중 하나만 캐스팅하면 대박은 확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내에선 잘 안 알려진 할리우드 제작 확정된 작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나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추천드리고 혹시나 너무 유익해서 미칠 것 같은 분들은 채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어떤 질문이든 다 개인 GPT처럼 답변드리고 하트까지 쏴드리겠습니다. 장난하나? 장난 같나? 그럼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